네, 안녕하세요. 투자 GPT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네요. 네, 들녘의 벼가 노랗게 고개를 숙인 걸 보니 이제 정말 완연한 가을입니다. 오늘은 정말 뜨거운 소식, 아주 빅뉴스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오픈 AI하고 AMD가 손을 잡았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그냥 뭐 큰 계약 하나 성사됐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AI 반도체 전쟁, 이 전체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그야말로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그 철옹성에 금이 가는 걸까요? 특히 또 여러분께서 많이 주목하시는 우리 기업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는 이게 또 어떤 의미일지 오늘 저희가 이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고요. 4분기 투자 전략까지 쭉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단순한 칩 공급 계약 그 이상이에요. 그동안 엔비디아가 거의 독주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AMD가 정면으로 아주 강력하게 도전장을 내민 사건이고요. 이게 뭐 기술 표준 경쟁부터 시작해서 공급망 전체가 재편될 수도 있고 그 파장이 상당할 겁니다. 특히 우리 한국 기업들한테는 이게 분명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위협 요인도 같이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속내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시죠.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 계약 규모부터 좀 자세히 풀어주시죠. 6기가와트 GW 규모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원자력 발전소 6기 분량이라고 하니까 와, 상상만으로는 좀 부족한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 1기가와트가요. 대략 원자력 발전소 한 기 발전량 정도 되거든요. 미국 기준으로 하면 한 450만 가구, 이 정도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근데 이걸 6개나 짓는다는 건 오픈 AI가 단순히 칩을 사오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거의 뭐 자체 발전소급 AI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AMD의 그 차세대 인스팅트 GPU, 특히 MI450 시리즈, 이걸 중심으로 구축될 예정이고요. 와, 그 정도 인프라라면 오픈 AI가 정말 AI 미래의 모든 걸 걸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럼 AMD는 그야말로 잭팟을 터트린 셈이네요. 네, 그렇죠. 계약 조건을 보면 이게 더 명확해집니다. 첫 단계로 2026년 하반기부터 1기가바이트가 시작되는데요. AMD가 그냥 칩만 딱 파는 게 아니라 그 렉스케일 솔루션이라고 하죠. 그것까지 다 제공합니다. 재정적으로 보면 각 기가바이트마다 AMD한테 수백억 달러, 그 원문 표현을 빌리자면 significant double-digit billions의 매출이 기대됩니다. AMD 경영진은 전체 계약 가치가 앞으로 몇 년간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30조 원이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했으니까요. 정말 천문학적인 규모죠. 1,000억 달러? 이야. 근데 더 파격적인 건 그거 아닌가요? AMD가 오픈 AI한테 준다는 그 주식 워런트 조건이요. 주당 1센트에 1억 6천만 주를 살 권리라니. 아니, 이거 거의 공짜 아닌가요? 이게 AMD 전체 주식의 한 10% 정도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이죠. 근데 여기에는 양사의 아주 깊은 그 전략적인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이 워런트가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1기가 배치 완료 같은 그런 주요 마일스톤을 달성해야만 단계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2030년 10월 5일이면 만료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픈 AI가 계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도록 아주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는 거고요. 동시에 AMD 주가가 오르면 오픈 AI한테도 이익이 되도록 이렇게 딱 묶어놓은 겁니다. 리사수 AMD CEO가 이걸 윈윈윈 구조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죠. 아하. AMD 주주 입장에서도 당장의 뭐 지분 희석 우려 이런 것보다는 장기적인 파트너십, 성장 잠재력, 여기에도 주목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당근이 아니라 우리 함께 성공해야만 이 달콤한 과실을 나눌 수 있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군요. 근데 오픈 AI의 입장에서는 왜 굳이 엔비디아라는 그 검증된 파트너 대신에요. 어떻게 보면 아직은 좀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AMD한테 이렇게 엄청난 베팅을 했을까요? 물론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려는 건 알겠지만 리스크도 상당할 텐데요. 네, 핵심은 바로 컴퓨팅 파워 확보 전쟁입니다. 오픈 AI의 그렉 브록만 사장이 그랬잖아요. 가능한 한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 아주 절박하게 말할 정도였죠. 지금 AI 경쟁의 승표는 결국 컴퓨팅 능력에 달려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엔비디아에만 의존하는 건 이 공급망 안정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비용 측면에서도 그렇고 위험 부담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AMD라는 강력한 대안을 키워서 엔비디아를 견제하고 또 협상력도 높이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아주 다각적인 포석이라고 봐야 합니다. 물론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지만 AI 선두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겁니다. AMD 입장에서는 정말 회사의 명운을 걸 만한 그런 기회가 온 거네요. 리사수 CEO가 우리 기술력이 명백하게 입증됐다. 이렇게 자신감 보일만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계약은 AMD한테 단순한 매출 증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AI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기술력을 시장에 확실하게 각인시킨 거죠. 이제 AMD는 그냥 2위가 아니라 엔비디아와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한 그런 플레이어로 인정받게 된 겁니다. 그 톰 내시 같은 분석가가 AMD가 엔비디아를 꼭 이길 필요는 없다. 그냥 공존하기만 해도 된다. 이렇게 평가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 공존 자체가 시장 구도를 바꾸는 거다. 그렇죠. 공존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그럼 이 GPU들이 구체적으로 AI 모델의 학습 그리고 추론 중에 어디에 더 집중적으로 쓰일까요? 그랩 브록만 사장이 추론 분야 진입 장벽이 좀 낮다고 언급했다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인가요? 오픈 AI는 학습하고 추론, 이 양쪽에 모두 AMD GPU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브록만이 추론을 특별히 언급한 건요. 아마 AI 모델을 실제로 서비스할 때, 즉 추론 단계에서 들어가는 비용이나 전력 소모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의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경쟁사 대비해서 좀 더 빠르게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아, 학습은 워낙 대규모 연산이 필요해서 아직은 엔비디아의 그 쿠다 생태계가 유리한 면이 있긴 해요. 근데 추론은 상대적으로 좀 다양한 칩 아키텍처들이 경쟁해 볼 만한 영역이거든요. AMD의 그 MI450 칩이 이 추론 성능에서 강점을 보일 거다. 이런 기대감이 좀 깔려 있는 거죠. 네, 이제 가장 흥미로운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계약으로 정말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가 흔들릴까요? 당장 시장 판도가 확 뒤집힐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뭐 그래도 여전히 엔비디아의 시대가 계속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단기적으로 엔비디아의 아성이 바로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여전히 AI 칩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요. 특히 그 강력한 소프트웨어 생태계 쿠다가 있잖아요. 이게 개발자들이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일종의 해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엔비디아도 오픈 AI하고 10GW 규모의 협력 의향서 LOI를 체결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하지만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이런 신호로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이번 계약의 진짜 의미는 단순히 점유율 숫자가 변했다기보다는요. 엔비디아의 그 폐쇄적인 기술 생태계에 아주 강력한 도전자가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AMD가 주도하는 UL링크, 즉 울트라 엑셀러레이트 링크 같은 개방형 표준 동맹, 이게 대표적인 예죠. 아, UL링크요? 네, 이게 뭐랄까 과거 PC 시장에서 독점적인 운영체제에 대항해서 개방형 표준이 등장했던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쿠다는 강력하지만 엔비디아 하드웨어에 정석적이잖아요. 반면에 UL링크는 여러 회사 칩들이 좀 더 쉽게 협력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방식입니다. 이런 개방형 생태계 구축 시도가 힘을 얻는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의 지배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경쟁이 심화되면 결국 소비자나 AI 개발사들한테는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겠네요. 뭐 가격 인하라든지 기술 혁신이 더 빨라진다든지 이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 자연스럽게 가격 경쟁이 붙을 거고 기술 개발 속도도 빨라질 겁니다. 리사수 CEO가 전체 AI 칩 시장 규모, TAM이라고 하죠 이게, 5천억 달러 이상으로 커질 거다 이렇게 전망했는데 이 큰 파이를 나눠먹기 위한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지는 거죠. 네. 물론 AMD 주가가 계약 발표 당일에 23% 넘게 폭등했잖아요. 그만큼 시장 기대는 엄청 높습니다. 하지만 AMD가 실제로 약속한 성능의 칩을 제때 공급하고 또 오픈 AI와의 시너지를 제대로 낼 수 있을지, 소위 말하는 실행의 리스크, 엑스큐션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F1 경주차 열쇠는 받았는데 실제 레이스에서 완벽하게 주행해야 하는 그런 압박감 같은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우리 한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우리 대표 반도체 기업들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특히 삼성전자에게는 이게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많던데요. 네, 삼성전자한테는 분명히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애플 전문 분석가 고밍치 씨가 AMD MI4500용 HBM4의 주력 공급사는 삼성전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면서 기대감이 아주 커지고 있죠. HBM4요. 네,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는 AI 칩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거든요. 현재 HBM3나 HBM3E 시장은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의 그 강력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차세대 HBM4 시장에서는 AMD라는 새로운 아주 강력한 수요처를 등에 업고 삼성전자가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잡은 셈입니다. 와, 그럼 SK 하이닉스가 주도하던 HBM 시장에 그야말로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군요. 삼성전자가 그 메모리 초격차, 자존심을 회복할 기회이기도 하고 동시에 파운드리 사업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TSMC에 이어서 5나노 EUV 공정 기술을 확보했고요. 또 테슬라 FSD 칩 위탁 생산 경험도 있죠. 지금 AI 칩 위탁 생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AMD 같은 이런 대형 고객사를 확보했다는 건 TSMC와의 경쟁에서 삼성전자의 협상력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이게 파운드리 수주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물론 세계 2위 파운드리기는 하지만 여전히 TSMC와의 격차가 크다는 점, 이건 ETRI 보고서에서도 지적된 약점인데요. 이건 현실적인 과제입니다. 네. 하지만 AI 시장 확대라는 이 거대한 기회 요인, opportunity를 잘 활용한다면 2030년에 시스템 반도체 1위 하겠다는 비전 2030 목표 달성에도 아주 강력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 strength는 분명한 강점이니까요. 반면에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좀 긴장해야 하는 상황이겠네요. 엔비디아와의 그 굳건한 동맹 관계, 여기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당장은 아닐 겁니다.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은 여전히 강력하고요. 또 AI 시장 자체가 워낙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SK 하이닉스 역시 당분간 성장세는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HBM 시장에서의 독주 체제에는 분명히 제동이 걸렸고 삼성전자와의 HBM4 경쟁은 이제 피할 수 없게 됐죠. 이건 SK 하이닉스에게는 분명한 도전 과제, threat입니다. 이제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연합 대 AMD 삼성전자 연합, 이 경쟁 구도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 경쟁, 가격 경쟁 모두 치열해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적으로 보면 기회와 위협이 공존하는 상황이군요. 우리가 가진 강점, 그러니까 제조 역량이나 국내 수요 기반, 이런 건 잘 살려야겠지만 약점인 AI 칩 설계, 즉 패밀리스 역량 부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네요. 맞습니다. 그 ETRI 보고서에서도 지적됐듯이 국내 패브리스 경쟁력은 미국 같은 선도국에 비해서 여전히 좀 뒤처져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M&A나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시장 지배력을 막 강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의존도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 네. 하지만 AI 시장 자체가 이제 막 열리는 초기 단계라는 점, 이건 후발주자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전력적인 R&D 투자, 그리고 생태계 조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는 시장입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4분기를 맞이하는 우리 투자자분들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할까요? 그래서 뭘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흐름은 AI 칩 공급망이 다변화되고 경쟁이 심화된다는 겁니다. 엔비디아 독주 시대가 저물고 AMD가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면서 관련 부품, 특히 HBM 시장의 경쟁 구도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기업별로는 좀 더 구체적인 관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 AMD,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각각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먼저 AMD는 오픈AI 계약으로 날개를 달았죠. 하지만 주가가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그 실행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변동성에는 유의해야 하고요. 엔비디아는 여전히 왕좌에 있지만 경쟁 심화 압박 그리고 높은 밸류에이션은 부담입니다. 하지만 기술력과 생태계는 여전히 강력하고요. 삼성은 HBM4 공급 기대감이 가장 큰 호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파운드리 수주 확대 여부가 관건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전반의 경쟁력 강화 노력이 결실을 맺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SK 하이닉스는 HBM 경쟁 심화라는 단기적인 압박은 있습니다. 하지만 AI 시장 성장의 수혜는 계속될 것이고 엔비디아와의 관계가 중요하죠. HBM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는 게 핵심 과제가 될 겁니다.
음, 단순히 이들 빅플레이어 외에 다른 투자 기회는 없을까요? 그 곡괭이와 삽 비유처럼 AI 생태계 전반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던데요. 아, 좋은 지적이십니다. AI 칩을 직접 만드는 회사뿐만 아니라 관련된 장비, 소재, 소프트웨어, 테스트 기업, 이 생태계 전반에 걸쳐서 수혜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 톰 내시가 말한 곡괭이와 삽, 픽스 앤 셔벌스 전략처럼요. 금광을 캐는 사람, 즉 AI 서비스 기업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장비를 파는 기업들에도 기회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따라서 시야를 좀 넓혀서 생태계 전반의 유망 기업을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물론 거시경제 상황이나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도 고려해야겠죠. 최근에 영란은행 같은 곳에서 제기하는 AI 버블 가능성이라든지 고평가 논란 이런 것도 좀 신경 쓰이는데요. 당연합니다. AI 시장 성장성에 대한 기대는 아주 높지만 워낙 막대한 자금이 몰리면서 일부 자산의 고평가 논란이나 버블 가능성은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금리 변동이나 글로벌 유동성 상황, 또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도 중요한 변수고요. 시카고 연준의 금융상황지수, Financial Condition Index 같은 지표들을 참고하면서 시장의 유동성 리스크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정 종목에 올인하기보다는 이 변화하는 경쟁 환경과 기술 트렌드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AI 생태계 전반에 걸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산 투자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네. 오늘은 오픈 AI와 AMD의 빅딜이 촉발한 AI 반도체 시장의 지각 변동, 그리고 이것이 우리 한국 기업, 또 투자자 여러분께 미치는 영향까지 아주 깊이 있게 분석해 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엔비디아의 독주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AI 반도체 춘추 전국 시대가 개막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불확실성도 커졌지만 그만큼 혁신은 더 빨라지고 시장 전체의 파이는 더 커질 겁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 컴퓨팅 파워 확보 전쟁이 단순히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서서 국가 간의 기술 패권 경쟁으로 어떻게 진화할지 지켜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어쩌면 미래에는 한 국가의 경쟁력이 그 나라가 보유한 컴퓨팅 파워 총량으로 평가받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와, 정말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마무리네요. 컴퓨팅 파워가 21세기의 석유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정말 실감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GPT였습니다. 감사합니다.